중국의 항모전단이 오키나와를 디자 형태로 감싸듯 기동한 뒤 다시 남하하며 미남 이다이토섬 동쪽 해역을 S자 궤적으로 훑고 지나갔다는 점은 단순한 훈련 보고가 아닙니다. 첫째, 이는 일본 남서도서 방위선에 대한 지속 가능한 압박 시나리오의 실험입니다. 보급 함정까지 가세했다는 사실은 작전 지속 기간을 하루짜리 시위가 아니라 최소 한 달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대만 오키나와 사이 해역을 일상적 훈련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 구간이 상시화되면 위기 때 일본과 미군의 기동 증원 정찰 동선이 구조적으로 제약받습니다. 즉, 중국은 전쟁 전 단계에서 이미 해역의 규칙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에 중러 폭격기의 동반 출현은 압박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남쪽 태평양 방향으로의 동시 진출은 일본을 한 축으로 묶어두고 주변의 전략적 숨통을 조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넷째, 중국이 해 공군의 통신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전까지 병행하는 것은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선점하고 일본이 먼저 위험하게 접근했다는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주입하려는 계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동은 전술훈련이 아니라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회색지대 압박, 장기 지속, 정보전 결합이라는 3종 세트의 리허설에 가깝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더 위험한 지점은 군사적 근접 그 자체보다 그 근접을 둘러싼 규칙과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위험거리 50km 이내로 접근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면에 세우고 통신 내용까지 공개하며 증거 제시형 여론전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 반박이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판단할 기준선을 중국이 먼저 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구체적인 위치 항공항행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남겨 위험을 키웠다는 프레임으로 맞섭니다. 핵심은 양측이 서로를 위험 행동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논리는 해당 공역 해역은 중국의 관리 범위이며 접근한 쪽이 문제라는 공간 주권 논리입니다. 일본의 논리는 사전 통보와 안전 정보 제공이 국제 관행인데 중국이 이를 어겼다는 절차 규범 논리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 말싸움이 아니라 위기시 교정 유칙을 정당화할 명분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중국은 내부 결속과 외부 압박을 동시에 노립니다. 외부적으로는 일본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미지를 심어 일본의 경계 요격 활동을 도발로 만들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절제했고 상대가 침범했다는 서사를 강화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공중 해상 자위의 기본 임무를 수행할수록 위험 접근,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결국 이 단계의 승부는 군사력의 크기보다 사건의 해석권, 즉 누가 규칙을 만들고 누가 위반자로 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독도 이슈가 이번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 감정 갈등이 아니라 위기 관리의 축을 흔들 수 있는 정치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한국 대통령실은 즉각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면에 쓰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안을 협상 가능한 분쟁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확정 사실로 고정해 일본의 주장 자체를 외교적 의제로 성립시키지 않겠다는 선제 차단입니다. 둘째,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이라는 표현을 통해 국내 여론과 대외 신호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외교적 반사 행동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의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강한 톤을 내는 순간 한미일 안보협력에 정치적 마찰 비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한국이 침묵하면 국내적으로는 정당성 리스크가 커지고 일본에는
이슈를 밀어붙여도 비용이 크지 않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강경 메시지는 협력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의 전제 조건, 주권 사안의 비가역성을 명확히 하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국면에서 독도 논쟁이 확산되면 일본은 대외적 지지 확보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한국은 원칙과 연합 사이에서 조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결국 독도는 역사 이슈가 아니라 동북아 위기 국면에서 동맹과 협력의 결속도를 시험하는 정치적 레버로 작동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큰 파장을 만드는 것은 중국의 기동 그 자체보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과 거리두기가 동맹국들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영상의 흐름대로라면 미국은 중국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 문장만 내놓고 구체적 행동이나 강한 공개 메시지는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냅니다. 첫째, 중국에는 현 단계의 회색지대 압박은 감내 가능하다는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에는 위기 시 미국의 공개적 정치 지원은 자동이 아니다라는 불확실성을 각인시킵니다. 동맹의 핵심은 군사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가시성인데 이 가시성이 약해지는 순간 억지력은 계산 가능한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트럼프식 접근은 전통적 동맹 관리와 다르게 거래 가능한 억지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즉, 안보 이슈도 결국 미국의 이익과 교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동맹국은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일본은 더 강한 공개 지지를 요구하며 미국을 정치적으로 묶어두려 하고 동시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자력 억지 옵션을 서두릅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확약이 흔들린 틈을 활용해 사실상의 새 규칙을 먼저 정착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국면은 중국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보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느냐가 위기 곡선을 결정합니다. 말 한 줄의 수위가 아니라 동맹이 기대하는 즉시성, 일관성, 공개성, 이 유지되느냐가 핵심이며 그 균열이 커질수록 동북아의 위기 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 통제의 원칙보다 거래 가능한 국익을 우선하는 노선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H700은 기존에 허용됐던 저성능 H야십과 급이 다르고 사실상 중국의 AI 학습체 추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 물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이를 열어준 것은 첫째 통제의 최대치가 아니라 지렛대의 효율을 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 중국을 꺾기보다 허용과 조건을 엮어 경제적 이득과 정치적 레버리지를 동시에 챙기려는 계산입니다.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이 미국에 돌아온다는 식의 표현은 기술 안보를 산업 재정 논리로 재포장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프레이밍입니다. 둘째, 농산물 카드는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됩니다. 관세 전쟁의 부메랑으로 피해를 본 농민층에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를 예고한 것은 대외 정책을 내치 안정으로 환원시키는 신호입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 기반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중국과의 긴장을 통제된 수준으로 낮추는 유인이 커집니다. 셋째, 이런 실용주의는 동맹 관리에도 파급됩니다. 중국에는 숨통을 틔워주는 대신 동맹국에는 당신들의 안보 우려도 결국 미국의 이익 계산표 위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H5EP의 허용과 농산물 거래는 단발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 전략이 이념 경쟁에서 조건부 거래로 이동하는 변곡점이며 동북아 위기에서 동맹국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이번 뉴스가 던지는 결론은 일본이 믿었던 트럼프가 왜 침묵했는가가 아니라 그 침묵이 동맹 체계에 어떤 구조적 파열음을 내는가에 있습니다. 보도 흐름대로 일본은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반응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자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적이고 더 강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동맹국이 군사적 지원만큼이나 정치적 선언, 즉 국제사회에 보이는 확약을 필요로 한다는 방증입니다. 억지력은 무기 성능이 아니라 위기 때 누가 누구 편에 서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의 총합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히려 시진핑과의 통화, 관계가 매우 강력하다는 홍보, 베이징 초청, 국빈 초청 같은 이벤트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직후 중국이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는 장면은 상징성이 큽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중국이 그렇게 말할 공간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엔 치명적인 심리적 신호입니다. 일본과의 통화 뒤 메시지가 빈약했다면 동맹 내부에서는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를 위해 동맹의 체면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강화됩니다. 이 대목에서 동맹 전략은 두 갈래로 재편됩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을 더 강하게 묶어두기 위해 공개 지지를 요구하고 동시에 방위력 증강 작전, 자율성 확대 정보전, 대응 강화로 보험을 듭니다. 둘째, 미국의 신호가 일관되지 않을수록 중국은 회색지대 압박을 상식화하며 사실상의 규칙을 먼저 굳히려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통 질서가 흔들리는 동안 동맹의 결속이 조건부 거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동맹은 유지되더라도 그 신뢰의 밀도가 낮아지면 위기 대응 속도는 느려지고 오판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 신뢰의 밀도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